아동문학가 김태두, 나의 삶, 나의 문학. 우람이는 아버지가 평소 마음에 차지 않았다. 술이 취해 있을 때는 아주 싫다. 그런데 선생님과 같다는 말에 아버지를 존경해야지 하는 마음이 설 일었다. 우람이 생각에 선생님도 썩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좋은데 잘 때린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그 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다. 우람이도 한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는데 정말 기분 나빴다. 요즘 와서는 선생님이 싹 달라졌다. 왜냐하면 보는 전쯤 공부 시간에 딴짓한다고 행일이를 때렸다가 행일이 어머니에게 혼이 났기 때문이다. 교양 선생님께 전화를 한 행일이 어머니는 엄청 세다. 선생님 매 드는 버릇을 바꾸어 놓았으니 말이다. 옳지. 그래서 군사부 일체란 말로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윽박지르나 보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후 선생님은 악마의 시험에 걸리고 말았다. 사건은 갱이와 상종이가 싸움판을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공부 시간에 예의도 없이 고함을 치며 맞붙었다.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간도 크게 그쳐! 그만두지 못해! 마침내 참고 참았던 선생님은 폭발되어 하사 물꽃처럼 치솟았다. 두 아이를 그냥 큰 손바닥으로 후려갈겠다. 상종이는 몸이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했다. 싸움은 이렇게 쉽게 끝났다. 그런데 어쩐지 개운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시 두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장보고와 근율 모두 두 분 다 무인들입니다. 먼저 바다의 왕 장보고부터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으라차차 바다의 왕 장보고 그렇습니다. 으라차차 바다의 왕 장보고 하얀 파도 헤치며 물개처럼 헤엄쳐라. 공복이 소년 바다가 좋아 바다에 산다. 물안개 수평선에 피어오르고 갈매기 은빛 날개 가슴이 뛰네. 아, 굳세워라
바다 소년 장보고 바다의 왕 장보고 거친 파도 헤치며 어기여차 노저어라. 청년궁복이 꿈을 싣고 당나라에 간다. 낯설고 물들어 힘이 들어도 나라를 위한 결심 힘줄이 솟네. 아, 당나라 장군이 된 장보고 바다의 왕 장보고 해적들이 날뛰다니 으라차차 썰어버려 청해진 데사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임금이 불러서 가고 싶어도 바다와 함께 사는 기쁨이 크네. 아, 바다를 지키는 장보고 바다의 왕 장보고 다음은 근율 장군이 되겠습니다. 행주치마는 성녀의 깃발 근율. 근율 장군은 알았지. 행주산성이 중요하다는 걸, 빼앗기면 수리 위험하다는 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리라. 예군대장도 알았지. 행주산성이 중요하다는 걸, 빼앗지 못하면 서울로 갈 수 없다는 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뺏으리라. 와, 예군이 쳐들어온다. 개미떼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쩌렁쩌렁 울리는 장군의 목소리. 군사들은 활과 칼로 화살로 용감하게 예군을 무찌르는데 도움이 여인 부대가 나타났다. 영차 앞치마에 돌을 날라라. 돌팔매로 혼내주세. 휙 돌멩이로 예군을 크게 무찌르니 펄럭펄럭 행주치마는 성녀의 깃발. 행주대첩 역사에 새겨놓은 근율 장군. 다음은 동요 두 편을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구두발자국과 오늘은 동화 아저씨를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이니까 하나는 계절에 맞춰서 눈 위에 구두발자국이고 하나는 그 옛날 지금 악보도 안 남아있는 동화 아저씨입니다. 먼저 구두발자국 하는 이들은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얀 눈 위에 구두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발자국 누가 새벽길 떠나갔나 예로운
산길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 발자국 서벅서벅 도련님 따라서 새벽길 갔나 길손 닿은 산길에 구두 발자국 개울에 다가도록 혼자 남았네. 다음은 여러분이 좀 낯선 노래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음악지도 없는 걸 선생님이 지어 오셨는지 어디 다른 데서 봤는지 하도 노래가 기억이 나서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동아 아저씨 재밌는 이야기 하여 주세요. 어냐 그러마 이야기해 주마. 옛날에 간날에 어느 산에서 시러리 연기가 자꾸 나길래 오리길 찾아갔더니 가랑잎 속에서 다람쥐들이 도토리 구워서 먹는 바람에 그렇게 연기가 자꾸 나더라. 그럼 오늘은 동요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문학에 들어간 길에 대한 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제자들과의 생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대 다닐 때는 그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 소원이었느냐 하면 따님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 2학년 때는 진주 부설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고 그 다음 진주 복내초등학교에서 그 다음 지방 실습을 했고 나머지는 2학년 올라와서는 남해 이동초등학교에서 또 교생 실습을 했습니다. 이 세 학교에 실습을 가면 그 귀여운 아이들과 접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과 접하는 것이 참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이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쯤 실제로 따님을 맡아서 이런 아이들을 내 제자로 만들까 이런 생각에 늘 기다렸는데 그 실습할 때는 늘 그 따님이 원래 있고 우리는 그 보조교사처럼 그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수업을 했다가 또 뭐 다른 것을 또 없다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생 실습은 할 때 교생들이 한 반에
우리가 1학년 때 말에는 12명이 들어가서 가르쳤더니 얘들은 교생들이 너무 많아서 예사로 여겼습니다. 예사로 여겼다는 것이 새롭고 그런 맛이 없고 그냥 대하듯이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맛으로 아이들을 대했는데 그 당시 내가 우스개로 수업을 1시간 하다가 나중에 가르칠 게 없어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첫 발령을 남상학교에 받았는데 5학년 점 기억에 그때의 제 아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또 그때가 제일 안 즐거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맡은 애들이 5학년 2반이고 인원은 46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애들은 제가 담임을 맡으면 먼저 이름 외우는 것부터 하는데 보통 출석부를 요즘은 하나 써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내서 12달 다 쓰도록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3달이 되면 전부 이름을 하나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보고 이렇게 쓰다가 4월쯤 되면 그 출석번호대로 다 외워서 저는 써버렸습니다. 그만큼 애들을 같이 놀고 같이 이름을 불러주고 하니까 그것도 이도적으로 외우면 쉽게 일주일 만에 자기 반 아이들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저도 놀랍게 지금도 몇 학년들은 그 순서대로 다 출석부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 애들은 제가 한 3개월 담임을 하다가 담임을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 3, 4, 5월 3달을 담임하면서 그 기억이 아주 새롭게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첫 담임이고 그 애들은 제가 또 제일 그 학교에서 젊었고 해놓으니까 형처럼 오빠처럼 이렇게 따라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그 문재순이라는 아이가 아니고 요즘은 그 애들도 제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쯤 안 되니까 60이 넘었을 겁니다. 그 문재순이라는 아이가 그는 어떤 때는 저럴런가 해서 그 생각하는 것이 깊고 모든 것을 아이들 앞에서 리더를 하고 참 괜찮은 제자였습니다. 그 애하고 그다음 또 그 아이와 같이 노는 애들이 또 작장에 3명이 있었는데 그 박진환, 문현재, 박평규 이 네 아이가 내 숙직때 되면 숙식실에 와서 놀다가 같이 자다가 뒤날 아침에 일어나 갑니다. 그만큼 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뒤에는 쟤하고 그 숙식실까지 와서 같이 자고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또 그 애들 유일하게 그리 저를 따랐는데 가면 처음에 바둑판에다가 오목놀이를 하고 그래 그 다음에 이불 속에 넣어놓으면 들어가 있으면 저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졸르면 제가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해갖고 막 응하고 가장되게 막 놀라게 하면 그들을 막 입을 둘러쓰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반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뭐 5학년 제가 2반이기 때문에 1반이 있는데 1반보다 나을 때는 저도 막 그 애들처럼 마음이 깊어서 우리 반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고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버이날에는 그 학년별 달리기가 있었는데 달리기 할 때 우리 반이 1반은 대표가 2명인데 우리는 8명이 우리 반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특히 보면 그 5마을이 있었는데 5마을 다 우리 반이 달렸어요. 그래서 일반보다 월등히 애들이 수준이 높고 해서 제가 막 자랑을 하고 기뻐하고 제가 1, 2장에도 쓰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내가 교직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하는 것을 갖다가 놓치고 그대로 넘겼다가는 내가 어떤 직무유기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문학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반하고 또 다시 피구 시합, 도치볼이라기도 하는데 그 시합을 하게 됐는데 우리 반이 또 자신만만하게 이기는 그런 그 일반이 좀 물렀어요. 우리 반 애들이 막 기를 내고 막 이기는데 나중에 그 담임이 보고 안 되니까 그럼 담임도 들어가자 해갖고 저반 담임하고 내가 내나 그 놀이판에 들어갔는데 저보다도 일반 선생님이 훨씬 잘했습니다. 던지기가 막 센 볼이 막 우리 반 애들이 막 뭐 적군 쓰러지듯이 푹 쓰러지니까 애들 나를 보고 뭐 바로 바보라고 선생님 바보 되놓으니까 막 우리가 졌다고 원망을 하는 것도 제가 듣고 그래 원래 제가 던지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때는 체력 점수가 25점이나 전 기억으로 175점에서 25점이 체력 점수였는데 던지기 듣는 쪽 안 듣는 쪽 거기에 제가 전부 기본만 1점씩만 맞았거든요. 그런 실력으로 저반 선생님과 붙으니까 제가 어림도 없어서 우리 반이 졌습니다. 그때 어찌 미안하고 애들에게 그 선생님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 신처럼 하던 것이 좀 저를 야쁘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또 우리 반은 그 앞에는 11반이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12반이 되는 바람에 교실이 한 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우리 그 반을 그 교무실을 잘라서 한쪽에는 교양실하고 교무실을 겸해서 있고 그래서 3분의 2쯤은 우리 이제 애들에게 이제 교실을 꾸며놨는데 제가 뭐 날마다 그 수업하는 것이 다 다른 선생님 듣도록 되어 있어서 특히 교양 선생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듣고 앉아서 제가 수업 연구를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심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학부형들이 나중에 우리 반 학부모들이 그 칠판이라도 바로 달아줘야 됐는데 안 달아준다 해가지고 강의로 해서 교실이 좀 이제 바뀌지기도 하고 했는데 방 한 자리가 되니까 선생님도 그 서류 가질러 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막 떠들면 그 선생님들이 뭐 야단을 하고 어떤 데는 교양 선생님이 있는 거다 보면서 조용해라고 막 나무라고 이런 것도 제가 참 싫었습니다. 우리 반 애들을 갖다가 왜 다른 반 선생님이 막 뭐라 하고 하느냐. 막 직접 대들지는 못해도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내가 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풍을 가면 제가 그 일부러 막 가방에다가 애들 선물용으로 막 과자하고 껌이고 이런 걸 한 보따리 싸가서 그 소풍 때 막 나눠주고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부모 보면 선생님이 그걸 막 애들 주려고 사갑니까? 참 그런 선생님 처음 봤네 이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물 싸가고 했는데 그런 기억도 지금 제가 제 자랑 같지만은 그 추억이기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 다음 한 번은 동네에 그에 제가 군에 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막 많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면 일과 시간 중인데도 술 먹으러 가자고 저를 막 꼬십니다. 그럼 잠깐 갔다 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요새 같으면 그 예출이라도 끊고 일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 모르고 뭐 잠시 갔다 오면 될 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저 바닷가 마을에 가다가 우리 그 친구들이 막 건들거리면서 막 춤을 너무 치고 가노니까 그 동네 어른이 보고 나무를 했습니다. 오대 대낮에 막 너무 동네에 오면서 막 뜬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뭐 말이 좀 잘 못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친구 맥살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 친구는 자기는 별로 그런 말이 아니고 욕이 아닌데 욕을 했다 해가지고 이 못된 놈들이요 하면서 막 잡아서 그때 뭐 고함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막 마을 청년들이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한다고 사위랑 갱이랑 막 들고 저 어디 일하다가 막 우르르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하고 그 청년들하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동네 친구 그 남상 그 마을에 있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 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막 달래고 하고 하는 통에 한 친구는 내를 보고 이 선생님이 와서 싸움을 했다 하면 안 되니까 니는 비수 돈말 가라고 해서 저 다른 길로 해서 몰래 막 쟤는 쫓아 올라오는데 그 눈치도 모르게 우리 반 애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 하고 불러서 제가 이 막 손짓을 하면서 그리 하지 마라 꿈새를 저리 막 몰래 갔는데 뒷날에는 그 삼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앉았는데 그까지 애들이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있으니까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막 그 애들하고 앉아 노니까 뒤에 쫓겨온 친구들도 야 총각 선생 좋을 때다 이래서 하면서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이런 그 애들하고 참 그 떨어지기가 싫었는데 5월 만에 우리 친구 하나가 또 군에 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애들만 합반을 시킵니다.
합반을 시키면 그 학년이 합반을 해야 됐긴데 그 전학 간 그 반이 4학년이었는데 저를 4학년으로 보내면서 청성 김생 4학년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 반 애들하고 떨어지기가 싫어갖고 싫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 4학년만 합반을 하지요. 이렇게 4학년은 학생 수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두 반을 합하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제가 맡은 애들은 제가 6명이라 했으니까 두 반 합해야 그 100명이 못 됩니다. 그게 김생 생각해봐라. 120명이 맞나 100명을 합해야 되겠나. 그래서 제가 지고 다시 4학년을 맡게 되는데 이때 맡기가 싫어서 참 밥맛이 다 떨어졌습니다. 학교 가기도 싫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애들이 그리 좋았나 이리 싶습니다. 1월이 싫고 하루 지내면 뭐 아이들 못 본다 싶어서 아유 또 1월이 또 왔다 이리 싶고 그때는 뭐 보리배기 가정실습, 모내기 가정실습 뭐 이런 걸 뭐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또 저는 싫었어요. 애들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마음에 안 찼어요. 그러다가 그게 보면은 또 그 행사가 있는 게 가인방문이 있다 아닙니까? 가인방문 가면 제가 막 어떤 장군이었어요. 내 뒤를 막 애들이 그 마을에 애들이 전부 줄줄 따라와서 저를 누집에 가면 누집에 막 미리 가서 또 알려주고 이렇게 잔치 같은 분위기로 내고 내가 생각할 때도 아무리 내가 바쁘고 멀어도 다 집집마다 가야 되겠다는 그 의무감이 생긴 거는 집에 가보면 그 말썽꾸러기 학교에서는 막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나 싶어서 가보면 그 집에서는 아주 귀한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잘 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을 들기 때문에 꼭 집집마다 빠지지 않고 방문한 그런 때가 좋았습니다. 그거는 뒤에 제가 성인을 내서 담임을 안 맡을 때까지 제가 맡으면 애들에게 중간에는 그 피해가 된다 해갖고 한때는 가정방문을 특별한 아이 말고는 가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틈만 나면 차에 가서 그 아이들의 그 행편을 알아보고 뭐가 부족한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한 것이 제가 지금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방문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은 먼저 말했는데 처음에 담임을 하기 전에는 담임을 원했다가 담임을 맡고 보니까 그 애들의 그 동화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것을 놓치고 그냥 어떻게 보내면 내가 어떤 일을 빠뜨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 첫 학교에서 지냈던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